아싸!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서울 지역 임용 투수 합격생입니다. 임용 공부는 고등학교 수능 준비와는 달리 혼자서 온전히 1년을 걷는 싸움이었고, 저는 코로나 때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곳이 더욱 부족한 초수였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틀이 필요했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강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러한 확신도 필요했고, 또 심리적인 안정도 필요했기에 학원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임용 공부를 시작하기 전 방향성을 잡기 위해 합격 수기를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공이랑 교육학은 많은 강사님들이 있었는데 수교에서는 김미나 강사님 강의를 들었다는 말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김미나 강사님 강의를 선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료도 너무 좋고 매년 개정되는 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김미나 선생님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수교론 공부는 일단 1년 동안 김미나 강사님 커리를 타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장기전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외우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고요. 조금 힘을 빼다시피 1, 2월에는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강사님 교재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서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실론과 기본서, 그 다음에 교재를 함께 병행하면서 책 읽듯이 쉬어가는 타임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본서를 다 읽었을 때쯤은 학원 교재를 이용하여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암기는 결국 반복이 승리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빵꾸 노트를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는 않고 계속 채워나가면서 방대한 내용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점점 회독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나중에 7, 8월 돼서 이제 암기를 해야 될 때 더욱 힘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듯이 공부를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6월달까지 반복을 하고 이제 7, 8월에는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는 달리 정말 문제를 풀 때는 또 다른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론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파악하면서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나갔던 것 같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모의고사 직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본가가 서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 6시 반 버스를 타며 직강을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실전 감각 때문입니다. 시험은 결국 혼자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으며 시험장 때 발생하는 소음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 직강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인강만 들었을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집구석에서 공부하다가 시험을 보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직강을 선택하면서 실제 사람들과 함께 시험을 보고 내가 시험 전에 어떤 자료를 볼지도 실제로 시험 보는 것처럼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강을 선택했을 때는 더욱 자신이 실제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의 공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직강을 들으면서 첨삭 기회도 있었는데요. 자신이 직접 채점하고 첨삭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강사님들이 첨삭해 주시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교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문제를 보고 어떤 개념을 써야 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첨삭을 여러 번 받으면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답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시험에서 오답률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때는 수교론이나 전공은 그래도 볼 기회가 있는데 교육학은 전혀 볼 기회가 없어서 아예 백지 상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교육학은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내용도 방대하고 기본서도 정말 두껍죠.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암기를 시작하기보다 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함께 기본서 이론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학은 오전 시간을 할애해서 항상 외우려고 노력하고 챕터별로 나눠서 계속 정말 그대로 암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복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시간을 정해서 꼭 교육학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수교론도 조금씩 해나가면서 매일매일 전공과 더불어서 교육학과 수교론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전공 공부도 결국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서도 너무 많고 한 과목당 두세 권씩은 봐야 되고 과목이 9개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다 보면 지치기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합격 수기를 읽어보고 판단한 것은 1, 2월에는 한번 빠르게 돌리면서 학원 교재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이 부분은 좀 힘을 빼도 되는지 그 중요성과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학원을, 직강을 다니면서 방향성을 찾는 공부를 했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기본서 회독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공부 계획 세우기인데요. 특히 해석학이나 대수는 하루에 공부하다 보면 다음날 공부하기 싫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과목과 조금은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과목을 함께 섞어서 예를 들어서 해석학이랑 같이 좀 계산 위주인 이산이나 확통을 같이 하고 또 증명이 많은 대수와 정수랑 선대 이렇게 같이 하고 하는 식으로 자신에게 조금 오래 갈 수 있을 만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2단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석이랑 대수는 기본서를 보시면서요. 연습 문제 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증명을 꼭 모든 것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정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또 여기서 응용돼서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3월부터 6월까지가 쭉 채워지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합격 수기를 읽으시다 보면 7, 8월부터는 문풀 시즌이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모고 시즌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7, 8월 문풀을 들어가기 전에 아마 조급한 마음으로 자신이 기본서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나 이제부터 문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무조건 드시고 조금 조급하는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풀보다도 기본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라 라는 말도 있듯이 기본적인 모래쌓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문제를 많이 풀어도 틀렸던 문제 또 틀리고요. 어려운 문제 못 풉니다. 따라서 기본서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문풀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충실히 기본서 내용을 숙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루 공부 시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정말 자주 사용했던 어플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임용고시 공부는 정말 어른이 되어 내 시간을 스스로 통제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시간을 재지 않으면 저도 해이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써보는 열품타 어플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시간 체크를 해보니 매일매일 13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8시 전에는 일어나서 8시 반 전에는 꼭 책상에 앉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가장 머리 순환이 빠르고 암기가 잘 되는 오전 시간에는 교육학 강의를 듣고 매번 그 강의 내용을 암기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전공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전공 공부를 시작할 때도 증명이나 조금 머리 순환이 잘 되어야 되는 해석학, 대수 같은 계산이 전혀 없는 그런 과목들 경우에 낮 시간을 활용을 했고 조금 제가 많이 졸려지는 4시 이후부터는 계산이 필요한 과목들을 주로 공부했습니다. 여기서도 공통점은 자기가 언제 공부가 잘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제 말에도 정답이 없고 여러분이 자기의 패턴에 맞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또 졸림이 많이 쏟아지거나 지루해지는 시간대인 저녁을 먹고 나서는 수교 공부를 했는데요. 이때도 막 암기를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보다는 오늘 공부를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계속 회독하고 반복하는 식의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수교에서 너무 외우려고 애쓰기보다는 공부하는 초기에는 교육학과 전공에 좀 힘을 많이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처음부터 수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 휘발되는 게 암기력이잖아요. 그래서 전공에 힘을 많이 쏟으시고 수교는 조금 힘을 빼는 정말 책 읽는 듯이 회독하는 식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다가 막히면 정말 혼자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하기 싫어지는 느낌이 올 때도 있고 막막한데요. 저는 이때 질문 밴드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느낌도 내고 싶었고 제가 어려운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주는 경우가
때문에 밴드 스터디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답을 2개 이상 올려야 되고 질문도 2개 이상 올려야 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다른 분들이 해결해 주면서 같이 공부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공 공부하다가 막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정리가 그래도 있다면 사실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리도 많고 특히나 위상수학이나 대수학의 마지막에 갈로아 정리 같은 부분은 인간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통으로 암기해버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대면 스터디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서 공부가 잘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신이 공부하는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한 문제에 대한 여러 풀이를 공유하는 식으로 대면 스터디를 진행하시는데요. 저는 그 정도 수준도 되지 않았고 기본서 공부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식의 공부가 더 필요했어서 대면 스터디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차는 수업을 듣고 스터디, 즉 2가지 방법을 모두 병행하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1차는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에 대한 틀이 잡혀 있지만 2차는 정말 양이 방대하고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을 뽐내야 하는 공부니까요. 그래서 저는 방향성을 잡기 위해 면접과 수업 실현 모두 강의도 듣고 스터디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특히 수업 실현에서 김이나 선생님 강의를 들은 이유는 지도서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틀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자료도 되게 좋았고 김이나 강사님께서 해주시는 첨삭이 특히나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한테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즉 전문가의 눈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피드백해가면서 고쳐가는 것이 2차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도서 보는 방향과 자료, 피드백 이 3가지의 3박자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2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터디라고 생각합니다. 1차는 자신이 필요한 대로 선택하면 되지만 2차는 피드백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꼭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험 상황에서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수학은 자신감이 반인 것 같아요. 자신이 아무리 잘해도 시험장에서 떨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이 안타깝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아무리 몰라도 내가 이 사람들 중에서는 수학 제일 잘해 라는 자신감을 꼭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풀이 전략인데요. 수학하시는 분들 중에 특징이 남들이 못 푸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내가 남들보다 잘해야 되겠다 이런 거 마음가짐 다들 있으실 건데요. 공부는 고득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에서 고득점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푸는 문제를 다 푸시고 실수를 안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다 보면 결국 고득점으로 향하시는 가장 지름길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